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한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재롱전기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재롱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AI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망 확충이 상당히 한창인데 아직까지 AI 전력망 확충 시작도 안 했다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한 제품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슈 한번 총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주가 분석과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볼 할 텐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룡전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 변압기 한 제품밖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뭐 전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구리값도 폭등을 하고 있고 AI 산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변압기에 대한 제품 판매 매출액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압기에 대한 구조 한번 알아야겠는데, 일단 재룡전기 같은 경우 변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원재료를 사오게 됩니다. 근데 원재료가 이 코어라는 품목이잖아요. 코어라는 품목이 약 9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코어라는 품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일이에요. 보통적으로 변압기 원리 같은 경우 들어오는 전압과 나가는 전압이 달라지게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승합과 강압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1차적으로 코일이 100번 정도 감겨져 있다라고 해보고, 그리고 2차 코일이 10번 정도 감겨져 있다라고 해본다면 비율이 10대 1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들어오는 이 전압이 1000V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이 10대 1이다 보니까 나가는 이 전압은 결국엔 100V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승합과 강압에 있어서 이 변압기는 코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코일 같은 경우는 구리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코일이 들어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코일이 구리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압기 원재료가 코일이라서 코일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완제품이 변압기의 가격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구리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산업 확장인데요.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하게 된 전력 인프라망 구축, 이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전선의 수요 증가, 그리고 전선 수요 증가에 따른 구리 수요 증가, 그 이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구리 가격 상승 이유에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상승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러시아 주요 광산이 가동이 중단이 되었고, 중국 같은 경우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면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은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과 패권 다툼으로 인해서 일부러 제조업 부분을 과잉 생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관세를 다시 부과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과잉 생산에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는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사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미국 내 정치적인 스탠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일각에서는 중국은 환율 전쟁을 좀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상당한 상황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디플레이션이구나.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경제, 즉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시켰을 정도죠. 여기서 중국은 수출을 늘리면서 중국의 다른 제조업 국가들을 싸그리 이게 망하게 할 수가 있는데, 게다가 엔화 약세까지 지속이 되면서 평가 절하에 나설 명분도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공산주의라서 그냥 위 하나만 찍어내면 되거든요.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중국은 과잉 생산으로 인플레이션 상황 인 국가에서는 값싼 제품인 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의 제조업을 박살내면서 대부분의 나라를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종속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중국은 달러를 팔고 금과 구리를 대규모로 사들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구리 수요가 증가되면서 상승 중에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구리의 수요가 증가가 되었으면 그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린다면 가격을 이렇게까지 급등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 구리 생산량인데 2023년부터 시작된 AI 산업으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급증을 했죠. 사실 그 2022년 대비 근데 공급은 좀 늘지 않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2024년 추정치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죠. 표만 봤을 때는 점점 구리 매장량이 고갈되어서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리 같은 경우 아직 땅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캐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건데, 이게 구리 광석이에요. 이 구리 광석 같은 경우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이 되어 있죠. 오래전에는 이 광석 대비 구리 양이 1.2%였는데 현재는 0.72%까지 떨어졌다는 통계까지 있을 정도로, 이 결국에는 구리 광석을 너무 많이 캐야 되니까 인력과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AI 산업으로 인해서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도 상당히 눈에 띄게 화랑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하게 눈에 띄는 건 전력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표현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전력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미 전 세계 8천여 개의 데이터 센터 중 3분의 1 가량을 보유한 미국에선 전력 고갈 현상마저 닥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결국엔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저장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줘야 될 것이고, 가동을 하면 할수록 전력 소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력 소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가동을 해줘야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야 AI 서비스를 지속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전력망 확충.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태양광 발전이든 풍력이든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변압기는 꼭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필요한 존재냐라고 해본다면, 전기 같은 경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서 가정이나 회사까지 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사실상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까지 바로 직통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우리는 지금 220V를 쓰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기는 11kV예요. 이 11kV를 뭐 바로 보내도 되겠지만, 사실상 이 전압으로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전선이 굵어지게 되고 전력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변전소에서 다시 765kV로 승합을 시킨 다음에, 그리고 먼 거리로 보내면서 345kV나 이 154kV로 강압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금 변전소에서 22.9kV로 강압을 시켜줘야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전봇대에 있는 그 주상 변압기로 220V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력 인프라만 구축에는 상당히 많은 변압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룡전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가지고 상당히 급상승을 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재룡전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도 약 5.8, 한 약 6%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신고가 부근이다 보니까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매수의 심리보다 매도의 심리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어떠한
휴대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휴대폰 가격이 점점 가격이 높아지다가 약 한 300만원,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휴대폰, 이 300만원짜리 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보다 매도하려는 심리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지금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60일 이평선까지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가 어디까지 상승할지는 제가 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 제작해서 재룡전기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